안녕하세요.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 현대임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제가 영상을 찍는 시점이 이제 4월 25일입니다. 내일이면은 이 보호회수 물량이 풀리게 되죠. 가장 큰 비중이 되어 있는 이 최대 물량이 나오는 상황인데 아마도 주주님들께서도 걱정이 많으신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된 종합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말씀드릴 예정에 있으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허큘리스 홀딩스 자체가 최대 주주죠. 기간적인 측면을 얘기를 했을 때 1년가량 남았는데 사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직까지 우리가 이 대응할 구간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내일이죠. 가장 중요한 이 3개월치 물량이 최대 물량이 풀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 이 부분을 금일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 있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수급적인 측면부터 빠르게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까지 동향을 좀 살펴보게 되면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근 한 달 동안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기관도 매도하는 모습입니다. 외국인만 꾸준하게 매집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결국에는 현대임스의 주가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이 기관과 사모펀드의 매집세가 돌아와줘야 됩니다. 특히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49인 이하 소수 집단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이 소수 집단에 돈이 들어온다라는 것 자체가 시그널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모펀드와 이 기관의 매집세가 도대체 언제 들어올 수 있을지 보호예수 물량과 함께 설명을 드릴 예정에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관련된 내용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일단 허큘리스 홀딩스가 보유 주식 수가 가장 많죠. 이 지분율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과반수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고 이 보유 주식 수는 1,871만 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알고 있듯이 2대 주주로서는 한국조선해양이 뭐 지분율 21%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이 두 주주 모두 거의 한 1년 남았습니다. 2025년 1월 27일 월요일 날 이 물량 자체가 해제가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내일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과는 그래도 좀 거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대응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허큘리스 홀딩스가 어떤 기업이냐라고 좀 의아해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사모펀드인 이 JN 프라이빗 에쿼티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파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허큘리스 홀딩스가 한 2019년 4월 달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현대임스 지분의 75%를 975억 원에 총 취득을 했습니다. 당시의 주가를 비교를 해보면 이 4,392원이었으니까 현재 가격대와 비교했을 때 거의 4배가량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물량 해제 날이 다가왔을 때 가격대가 형성이 되면 높게 형성이 되면 엑시트할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그에 따른 대응 방법도 설명을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관련된 내용들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는데 이제 내일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 남아 있습니다. 우선은 기관 쪽에서의 의무 보유 확약 기간을 살펴봐야 됩니다. 확약 기간을 보게 되면 15일과 1개월짜리를 먼저 짚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15일의 보유 물량 자체가 32만 주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2024년 2월 9일에 해제가 되었었죠. 그리고 또 1개월짜리를 보게 되면 2월 26일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당시의 주가 흐름세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었는지 파악을 해야겠죠. 그래야지 향후 내일 물량이 해제됐을 때 주가 흐름세를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 패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15일 때 물량이 풀린 결과 그리고 1개월짜리 물량이 풀린 결과입니다. 주가가 한 10%가량 하락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점이 그 이후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패턴성 움직임을 먼저 기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4월 26일 내일 이 금요일 날 해제가 되죠.
그래서 이 3개월짜리가 해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량 자체가 가장 많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와주면 주가 역시 하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앞서서 저희가 확인을 했듯이 주가가 하락하고 난 뒤에 그 기간적인 구간 안에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스윙 전략에 조금 더 맞춰져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물량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6개월짜리 물량 자체가 7월 26일 날 해제가 됩니다. 하지만 비중이 굉장히 낮죠. 그래서 이 부분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비중이 가장 높은 이 3개월짜리 물량이 내일 26일 날 이 해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주가가 하락할 확률이 높다 하지만 재차 반등해주는 이러한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 그래서 수익 전략이 조금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호예수 물량과 다르게 현대임스의 가치 자체는 굉장히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뭐 1년 이상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대임스의 펀더멘탈적으로 이상이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우선 업황 자체도 도와주고 있죠. 수주도 그렇고 고환율의 시장 형성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수출하는 기업인 현대임스 같은 조선 기자재 업체들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한다라고 하면서 조선 관련된 이슈가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업황의 강세를 등입어서 실적에 기반된 현대임스는 강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부분을 가장 주목을 해야 됩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대선 앞두고 지지율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전쟁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갈등이 되는 국가를 자극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중국을 제재할 확률이 높아지면서 이런 기사가 하나 둘씩 나오게 되면 이 부분이 하나엔진이 아니라 현대임스의 주가 상승 모멘텀을 야기한다. 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엔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현대임스 영상을 찍기 전에 분석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이러한 말이 나왔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조선 기자재 업체들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하나엔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엔진 역시 실적이 굉장히 증가를 했죠. 다 조선은 업황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선 기자재 업체들까지 혜택을 보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실적적인 측면인데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현대임스 같은 경우에는 이 공모 이후에 신규 상장한 뒤에 계속해서 실적적인 측면이 강조가 되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마도 24년과 25년 같은 실적 추이를 보더라도 우상향하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LNG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관련된 조선 기자재 업체들에 대한 실적적인 부분도 호조로 우리가 야기를 될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사도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저가 수주를 털고 영업이익을 3.8배 증가를 했다. 뭐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죠. 특히 선별 수주를 통해서 성과지수가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현대임스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원달러 환율도 앞서서 확인을 했지만 계속 뭐 최근 들어서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경제 지표가 잘 나오니까 아직도 소비 심리가 살아있네. 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시장은 어떻게 해석하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공포 분위기가 형성되고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현대임스에는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유가적인 흐름세인데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유가가 상승하면 결국에 LNG 수요가 증가합니다. LNG 수요가 증가하면 조선업 그리고 파생된 조선 기자재 업체들까지 전반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최근 들어서 유가가 뭐 23년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뭐 전쟁이라는 이슈 때문에 공급 차질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보더라도 이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장기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수요적인 측면도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대임스 주가도 상승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전쟁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장기화된다라고 하면은 뭐 주변국인 이라크, 쿠웨이트까지 대표적인 산유국이기 때문에 유가 공급 차질은 생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부분이 유가 상승을 끌어올릴 수 있게 되는 거고,
제가 지금까지 공급에 대한 측면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자, 이제는 수요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제조업 지표가 예측치보다 실제가 모두 높게 나와 주었습니다. 예측치가 48.5고 실제가 50.3을 기록을 해 주었었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측치보다 실제가 모두 더 강하게 나와주면서 원유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공급은 떨어지고 수요는 증가하니까 유가는 상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이런 업황세 자체는 현대임스 실적적인 부분까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주가까지 좋은 흐름세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빼놓고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기업의 경기 실사 지수입니다. 뭐 BSI 지수라고 하는데 이 기업 경기도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원유에 대한 수요는 더 탄력적으로 붙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성과 지수인데 앞서서 이제 조선업 호황 관련된 기사를 살펴봤을 때 수주 관련된 내용이 존재를 했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성과 지수를 언급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성과지수가 고공행진하고 있는 모습 자체는 결국에는 선별수주 때문에 성과지수가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연관시켜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이 선가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저가 물량을 대량 수주를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무거나 수주하는 게 아니라 고가 선박만 수주를 한다. 선별 수주한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전략이 현재 통하고 있는 상황이고 성과 지수가 상승하면 조선업 업황 테마가 불 수 있습니다. 지난 데이터를 누적 데이터를 통해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성과 지수가 상승할 때 조선주 주가가 상승했죠. 그리고 나서 기자재 업체들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자, 이러한 측면을 봤을 때 이 현대임스 같은 경우에도 향후 방향성 부분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고 성과 지수도 설명드렸었죠. 이 신규 선박에 대한 도크가 꽉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고 선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중고 선박밖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니까 성과 지수는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향후 신조 성과 지수 상승까지 유발하는 원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차트 흐름세 살펴보려고 가져왔습니다. 현대임스 같은 경우에는 신규 성장한 이후에 뭐 대략적으로 한 3월 중반까지 한 40%가량 계속해서 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 그 이후에 재차 반등해주는 모습을 현재까지 만들어 줬습니다. 특히 이 보호예수 물량이 풀린 그 구간대에 주가가 공통적으로 하락을 해줬다라는 이슈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4월 26일 날 보호예수 물량이 풀릴 때 이때도 주가의 하방 모멘텀이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간을 봤을 때 뭐 삼각수렴 구간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또 주가가 선반영이 조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지지 라인을 지탱을 해주면서 다시 한번 이 상승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게 된다면 향후 업황과 더불어서 현대임스의 실적적인 부분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강하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내일 장의 흐름세를 살펴봐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현대임스 같은 경우에는 매물대가 지금 제가 박스권 구간을 그려드린 이 구간 자체가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매물대 투자 심리가 강하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구간을 돌파해 주는 게 1차적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추가적인 정세적인 분위기에서 변동성이 있거나 보호예수 물량 관련된 추가적인 이슈가 나오면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할 예정에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보호예수 물량을 제외하더라도 중장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 아직까지 좋은 흐름세를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대선 앞두고 이슈가 많이 있는데 7월 8월 전에 제가 어떤 말씀 드렸냐면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미국이 중국을 제재할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반사익 관점에서 또 조선업 관련된 업황이 좋은 흐름세를 보여주면서 테마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상반기에 후판 가격 협상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면 현재 조선업이 좀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철강석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후판 가격 협상도 유리하게 끌고 간다라는 이슈가 계속해서 연이어서 나와준다면 현대임스도 주가 상승 모멘텀을 강하게 받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현대임스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